자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사기 강박하고요, 사기 강박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사기 강박이죠.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사기는 뭐라고 그랬죠? 사기는 뭐가 사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안 뭐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만약 여기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고 있는데 표의자만 알고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방에 뭐가 있어? 양해가 있다. 양해. 기억 안 나요? 그럼 뭐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럼요, 한번 나왔었죠, 우리 시험에요. 뭐죠?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진의 표시가 된다. OX. 눈 없어? 눈 없냐고. 여기 봐봐. 표의자가 뭐가 있어야 돼? 알고 있어. 선이 악이에요. 악이 지금 과실이 아니라고. 과실로 알지 못한다. 과실로. 그러면 그건 비진이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알고. 악이.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상대방에 대한 양이란 말이 있을 때만 통정, 양이란 말이 없으면 비진이,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뭐? 착오. 그래서 봐봐, 우리가 불일치가 있을 때,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을 때 비진이 통정하고 착오의 구별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다음에 비진이와 착오의 구별은 양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불일치죠. 이 사기를 뭐냐, 사기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럼 하자 있는 것과 뭐죠? 의사의 흠결, 불일치의 차이는 의사표시가 일치했느냐, 일치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121번,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봐봐,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면, 그러면 강박은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이 안 타잖아요. 그러면 그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사기 강박은 위법행위잖아요. 위법하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강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딱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뭐다? 취소. 두 번째는 뭐다? 무효. 세 번째는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럼 취소가 뭐죠? 취소는 강박, 아니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뭘 가져야 돼? 공포심. 그럼 봐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를 느끼지 않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다? 이것을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무효는요,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 있다? 박탈되어 있다.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하다, 극심, 이렇게. 그럼 여기요, 제한되면은 취소, 박탈되면은 무효가 돼. 이때 무효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 돼. 103조 위반.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딱 세 가지예요. 취소냐, 무효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냐. 강박에 의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뭐다? 진이 있는 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해악 고지가 없거나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를 느끼지 않거나.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 어린애들 있잖아요. 유치원생이요, 엄마한테 뭐죠? 사탕하니까 안 사주니까요, 자기가요, 뭐죠?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더루코 칼 하나요, 연필깎이 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나가는 청년한테요, 돈 내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걔는 분명히 지금 뭐라고 했죠? 해악을 고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이놈의 자식이 하나 탁 때리고 가잖아요, 그냥. 알겠죠?
그럼 뭐다? 나는 공포를 느꼈어, 안 느꼈어? 그러니까 그것은 강박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됐죠? 자, 그 다음에요. 122조.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봐. 기망이죠. 기망인데 동기의착오야. 그러면 사기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사기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망은 동기의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착오가 착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동기가 표시가 됐을 때 착오가 되는 거예요. 동기의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표시가 됐을 때 착오가 돼. 그래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돼야 돼. 그런데요, 동기의착오는 뭐가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관적 인과관계. 즉 동기의착오는 착오가 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동기의 착오만으로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그럼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3번.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데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왜요? 강박은요, 취소되는 게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된다 뭐다? 박탈. 다른 말로 뭐다? 극심. 이렇게. 취소는 뭐다?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 공포심이 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여기에 무효는 몇 점 무효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103조 위반.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다르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지문을요, 하나의 지문을 보는 것하고 문제 지문을 보는 것 전혀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네 가지를 몰라도 하나를 맞출 수 있지만 이 지문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단 말이죠. 원래 공부는 이렇게 지문으로 공부해야지 정상이죠. 알겠죠? 그래야 정확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12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왔잖아요. 뭐요? 강박이 돼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에 의한 강박이지 과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가 고의는 뭐다? 이단의 고의이다. 이렇게. 이단의 고의. 지금 무슨 말이죠? 여기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갑을요 강박을 해. 갑이요 지금요 이 집을 전세를 1억에 내놨는데요, 을이 뭐라냐? 3천만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이 갑을 뭐란다? 강박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공포심에 빠지죠. 공포심에 빠져서 그것만 줘도 저는 원래 내가 3천에 원래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3천만 달라가죠. 원래는 얼마 내놨는데? 1억인데. 알겠죠? 1억 달라가면은 맞아 좋을 것 같으니까 얼마만 달라? 3천이라도 달라,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을이 갑을 강박을 했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이 강박하니까 갑이 공포심 같죠? 갑이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봐. 을은요, 갑을 강박을 통해서 갑을요, 공포심에 빠뜨리려고 그래. 알겠죠? 공포에. 이걸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해요. 공포에 빠진 갑으로 하여금 의사표시, 이렇게 2단계 고의라고 그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이 정도 말하면 돼. 이거 굳이 이렇게 다 알지 말고 사기나 강박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뭐는 안 된다? 과실은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25번.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봐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잘 봐. 있는이죠. 여기서 지금 없는 받고 없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107조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요. 그럼 비진이죠. 그럼 비진이는 언제나 유효가 돼. 상대방이 없을 때. 언제나.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언제나 유효. 통정은요, 적용 안 돼. 왜요?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통정의 표시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춰야 되죠.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입 맞출 수 없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착오가 죄송해요.
여기 110조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해. 언제나. 우리가요,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언제나 취소해. 그 다음 무건대리는요 언제나 무효가 돼.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잖아요. 그럼 무건대리는 무효인데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추인을 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건대리는 무효니까. 지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제3자가 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상대방이 항상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와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죠.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한다 취소하죠. 근데 시험에 항상 뭐라고 나온다? 뭐라고 나와?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한하여. 그럼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린다고. 알겠죠? 자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누구다? 이것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나왔어 시험에. 알겠죠? 본인, 대리에서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 되기 때문에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무건대리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도 상대방이 없는 경우, 우리 지금 잘 읽어야 돼. 상대방 있는 의사표이잖아요. 상대방 없을 때는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요 여기 만약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틀리다고 또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방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자, 127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반드시 말 필요 없다. 취소. 여러분 봐봐요. 사기죠. 사기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에요. 위법행위예요.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없이 취소 없이도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취소 없이도. 그런데요 사기죠. 위법하니까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해요. 다시 한번요. 사기죠. 사기로 인한 것을 뭘 하고 나서 취소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착오는 취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취소하죠. 취소하고 뭐를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이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은 뭘 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 어떻게 행사하면 안 된다? 어떻게 행사하면 안 돼?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중첩이라는 것은 부당이득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만 하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는요 제3자의 사기가 특히 여기가 중요하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8번요. 상대방 있는이죠. 상대방 있는.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죠? 없는 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무슨 주의죠? 없는 경우는 무슨 주의? 표백주의예요. 표백주의. 알겠죠? 표백주의. 유언서죠? 유언서. 표백주의.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도달한 때 효력생돼. 도달. 발송 아니에요. 발송. 여러분 여기 봐봐. 발신주의. 예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죠? 발신주의 6개가 있어. 기본적으로 4가지를 알고 2가지로 다 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4가지 뭐? 제한, 하나만 하면 돼. 제한 능력자에 있어서 상대방의 최고.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무건 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했다.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격지자간에서 청약에 대한 뭐다? 청약에 대한 승낙. 대화자 그러면 큰일 나. 여기 대화자 큰일 난다고. 알았죠?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승낙. 격지자야, 대화자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사원총회 소집 절차. 이렇게 네 가지. 자, 암기. 자, 뭐라고?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무건대리. 알겠죠? 격지자. 이 정도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통지. 이 정도.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보면 연착의 통지라고 있어요. 연착의 통지인데,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 이 말이고, 지연의 통지. 그 다음에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 알겠죠? 승낙. 이것이 먼저 발신인데요. 이 정도,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여유가 되면 두 가지를 암기한다. 알겠죠? 안 되면 네 가지만. 제한능력자, 무건대리, 그 다음에 격지자간, 그 다음에 사원총회.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지문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달, 발송. 이렇게. 원칙은 뭐다? 도달. 예외로 뭐다? 발신. 이렇게. 상대방 없을 때는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 표백. 이렇게. 여기서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근데 예외가 있어. 철회하지 못하는데 예외가 있다. 좀 이따 나온다. 자, 129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뭐 하기 전까지? 도달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도달 후에는 철회가 안 되지만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이렇게.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면, 그렇다면 있고 131. 여기 봐봐.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죠. 문제는 뭐죠?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바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효력이 있는가? 이 말이죠. 바로 도달했다 해서 사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예스라고 해야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대표자가 예스하기 전까지는 도달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과를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때 정과를 뭐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자가 승낙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처리할 수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뭐 한다?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법인의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우리가요,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 여러분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하죠? 그럼 명예퇴직 신청은요, 100명만 뭐죠? 명예퇴직을 받으려고 했는데 300명이 신청을 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명예퇴직은 뭐냐면 내가 신청했다 해서 명예퇴직이 되는 게 아니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승낙이 있기 전에 명예퇴직 신청한 것을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알겠죠? 이사의 대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명예퇴직 신청. 그래서 명예퇴직 신청은요, 명예퇴직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승낙을 했어. 예스. 그래, 너 명퇴해? 승낙했어. 이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명퇴는 뭐냐? 권한 있는 기관에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도달했어도 말 수 있어. 처리할 수 있다. 승낙한 후에는 철회가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해야 돼. 알겠죠?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 명예퇴직 신청. 이 두 가지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13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했죠?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 또는 뭐한다? 사망하죠?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도달하면 효력을 만다? 발생한다 이 말이지.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중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한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고, 사망했으면 상속인, 제한능력자면 법정 대리인의 책임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33.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내용을 안 때 이걸 요지주라고 그래. 요지주의. 그러니까 요지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도달은 언제 도달로 본다? 도달은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도달이다. 통지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이에요. 알아버리면 요지주예요. 그 다음에 놓여 있으면 돼. 놓여 있으면.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요. 수령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죠? 객관적으로 놓여 있는 때,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이해됐죠? 내가 계속 얘기해. 아는 것은 두 번 볼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것만 쓸 때 공부하니까 쓸 때 쓰더라도 표시만 옆에 해놓고 모르는 것만. 자, 등기 우편이죠? 자, 등기 우편하고 뭐하고요? 내용 증명 우편이죠? 내용 증명 우편. 이 두 가지는 딱 두 가지죠? 반송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은 우체부 아저씨가 사인 받아오죠? 집배원 아저씨가 사인.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한 걸로 본다? 송달된 것으로. 알겠죠? 여기만 한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그런데 등기나 내용 증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거기에 뭐 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뭐만 되어 있다? 뭐만 되어 있어?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이게 또 중요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근데 우리는 항상 등기하고 내용 증명하고 나왔단 말이죠. 등기나 내용 증명인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거기에 전입신고 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도 제가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원주학원 거기 보면 앞에가 원룸이 있었거든요. 막 학원 이 같은 층에 원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뭐죠? 화장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적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얻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를 그냥 화장실로 썼단 말이죠. 다른 걸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원룸이 있으니까 누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입신고만 해왔단 말이죠. 실제로 거기서 거주해서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을 주소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136 보통우편이죠. 이런 보통우편이나 신문광고는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보통우편 신문광고는 도달이 아니다 이렇게. 자, 137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그래도 우리는 뭐다? 재밌는 말이죠. 수령을 거절해도 뭐로 본다? 도달로 보죠. 도달. 이거 우리 봐봐. 이렇게 나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 짧죠? 아까 내가 뭐가 도달이라고 그랬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죠? 여기 말이잖아요. 봐봐. 통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한마디로 뭐다? 도달이란 말이죠? 도달이란 말을 풀어서 써놓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수령을 거절한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인데. 그럼 누구나 다 아니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 말을 뭐라 한다? 이 말을 도달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치나? 제한능력자 미쳐? 안 미치죠. 139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 됐죠?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죠? 없다. 이렇게. 140 재밌는 말이에요. 봐봐요. 의사표시의 여기는 지금 누구죠? 이제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받을 때 상대방 받을 때 피특정 후에 이게 중요해. 이런 뭐라고 했어? 그래서 기억하고 있네. 우리가 제한능력자 누구로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 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제한능력자고 피특정 후견인은 이건 능력자예요. 알겠죠? 이건 능력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특정은 제한능력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능력자라고. 알겠죠?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죠? 대항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뭐로 나와? 상대방이 피성령 의견인 피한정 의견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요. 피 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 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피한정, 피성년만 제한 능력자고 피특정은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아니다. 능력자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 141번요. 참,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면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3자라는 말 우리 법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제3자를 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하나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비진이 표시하고 뭐라고 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나오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문제 만든 거죠. 자, 우리 보면 이 1번은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뭐 이런 제3자 같은 것은 민법 전체에 관한 것이니까요. 자, 정관에 의한 법인의 이사에 관한 대표권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회사의 이사 있죠. 이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대표권 제한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정관에 규정하고요. 정관에 규정을 하고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정관의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에요. 근데 정관에는 기재를 했는데 등기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기 안 하죠? 그러면 선악에 관계없이 선악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기한테도 대항을 못해요.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고. 여러분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 또 있는데 어디가 있죠? 선악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먼저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에서 뭐가 있다?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이죠? 우리가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 명의신탁의 무효. 약정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뭐를 불문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또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취소하죠. 취소하면 누구한테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절대적 취소로 가죠. 이때요 선악 불문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 여기 있네요.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107, 108, 109, 110조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반대로 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하고 상대적 무효. 제한능력자는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박경솔무관 불공정한 법령이죠. 불공정한 법령이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03조하고 104조 똑같죠?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 다 똑같아.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04조로 나왔지만 103조로 나올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자로 나올 수 있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리얼. 무권 대령이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표. 이 계약의 소급표는요 우리 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래서 제가 보면 배타적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배타 권리, 등기부상 권리 이렇게.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3자.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무권 대리는 뭐가 되죠? 아무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은요 상대방 인능이죠. 제3자갑이 강박을 하죠. 그러면 그 취소는
그 의사표시의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새로운 이해관계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취소죠. 제한능력자는 무슨 취소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기 취소죠.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죠. 여기 말소등기 하죠. 그러면 취소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누구만? 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요, 제3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우리가요 이걸 뭘 묻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선의의 제3자, 악의 제3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죠? 해제죠. 해제도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 이때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문문하고? 해제가 더 지금 빠졌죠. 지금 해제가 빠졌으니까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이걸 다른 말로 원상회복이다 말이죠. 원상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만? 선이. 이렇게 선이.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해제니까.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알겠죠? 그다음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의 취소는 선악을 불문하고, 아니요 전후를 불문하고, 누가에게? 선의의 제3자. 제한능력자는요, 제한능력자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이고 악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확히 있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의사무능력자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07조 108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제3자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하고 나오지 않는 것 다 정리했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대리에 가는 것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